WRNG 이번 시간에는 초등 돌봄교실 업무 처리의 이해와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실제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돌봄교실의 업무 처리 흐름도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돌봄교실 운영의 실제를 살펴보고 운영 절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업무 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사로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시는지 매우 궁금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를 통해서 돌봄교실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추진 일정을 이제 잡게 되고요. 또 학교 지역 사회의 어떤 여건, 실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 시작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획 및 심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 조사, 또 결과 분석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또 연간 운영 계획안 작성 및 심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1년간 어떻게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계획 심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 단계입니다. 초등 돌봄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려면 입실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신청 접수 선정을 하게 되고요. 또 혹시 초과 수요가 생기게 되는 것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돌봄교실 즉강 대응 체계들도 구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돌봄교실 오후에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저녁 돌봄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연중 이것들을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1년 동안 진행됐던 돌봄 운영을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에서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추려내어서 환류해서 다음 연도에 계획 수립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년도 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5단계로 추진이 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이제 신학기 준비에서의 업무 내용입니다. 돌봄교실 추진 조직을 우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전담 부서를 마련하게 될지 아니면 태스크포스 팀, 그러니까 임시적인 업무를 운영하는 그런 팀을 마련할 것인지 돌봄교실 추진위원회 등을 설립할 것인지 하는 것 등은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조직을 합니다. 요즘은 전담 부서를 많이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및 실태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대상 학생들의 생활 수준, 그 다음에 학교의 시설, 또 운영하게 될 인적 자원 등의 여건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또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실태 분석도 하게 됩니다. 또 전년도에 운영하였다면 그 결과를 분석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또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안내 자료들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이랄지 아니면 운영 길라잡이나 학교 교육 과정 등을 고려해서 이런 여건과 실태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획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수요 조사 및 결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가정통신 홈페이지 또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고요. 또 범정부에서 하게 되는 공동 수요 조사 이것들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온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얼마만큼 원하고 또 어떤 과정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게 돼서 이것을 계획하고 심의하는 곳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연간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는데요. 돌봄교실의 목적이나 방침, 운영 일정, 또 운영 방법, 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등 세부 운영 및 전반적인 어떤 관리 방안이 포함된 계획을, 연간 운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돌봄 인력을 어떻게 잘 채용해서 쓸 것인지, 또 안전, 생활지도, 극단식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그 입소나 전반적인 관리를 준비할 것인지 등이 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인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간식 및 급식 업체 선정까지도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돌봄교실 운영 유형별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등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유형으로 운영하게 될지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 돌봄 인력, 그러니까 뭐 전담사라든지 아니면 봉사 인력 등을 어떻게 모집하고 위촉하고 관리하고, 또 결혼이 생겼을 때 대체 인력풀을 마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지역사회 연계, 또 민간 서비스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들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방학 등 휴업일 중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세부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서 연간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3단계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입실 대상자 신청받고 선정하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나이스라는 국가의 어떤 행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초등 돌봄교실 또는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돌봄 체험 기간이나 집중 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하여서 신학기 개학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요 대처를 위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4단계 운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교실 형태의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돌봄 교실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또 회계 관리, 돌봄 교실 관리, 인력 관리 등이 주된 업무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봄 교실이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운영 평가의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를 잘 환류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하게 될 건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돌봄교실 활동을 공개하고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들을 모으고, 또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평가하고 또 그것들을 환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돌봄교실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돌봄교실 추진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봄 업무를 맡은 담당 선생님들은 어떻게 배치되게 될까요? 일반 교원일 경우에 학교 업무와 방과후 학교 업무 이렇게 별도로 하여서 업무 분장할 것을 교육청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업무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학교 보조 인력, 돌봄 업무 지원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인력들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담 부서를 조직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방과후 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조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왼쪽에서 보시는 방과 후 학교 담당 교사가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에서 저희 그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돌봄 업무 담당 교사, 돌봄 전담사 이렇게 추진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확실히 나누어서 구별해서 요즘은 진행을 하는 추세라고 학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이것이 분담되어서 업무 분장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요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요구들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일단은 범정부 공동의 수요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교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참여 의사를 결정하고 선호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유형은 이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후 돌봄을 원하는 부모가 많을 경우에는 오후가 아마 주된 그런 케이스로 운영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서 유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이렇게 할 때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고요. 또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실질적인 연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이 수요자 요구에 대한 그 기초조사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의 내용입니다. 일단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초등 돌봄 교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부모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 희망 시간, 귀가 시간도 정하게 됩니다. 오후 저녁에 또는 지역 연계 이용 희망을 포함하여서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단 재량 휴업일 방학 등은 돌봄 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의 유형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벌이인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인지 가구 유형에 따라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도 수요조사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느냐, 재학생과 신입생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시기는 재학생 같은 경우에 전년도 11월에서 12월 초, 신입생은 취약 통지서가 배부되는 시기부터 예비 소집일까지이고요. 그래서 대상은 1학년에서 5학년 재학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당해년도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수요조사서를 배부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취합하여서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에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같은 경우는 예비 소집일 취약 통지서와 함께 동시에 배부가 되고요. 그래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배부가 되고 이것을 예비 소집일에 취합을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재학생, 신입생으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을 하게 되고요. 또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이 수요조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운영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서 나온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참여 희망 학생을 파악하여서 교실 수도 결정하고요. 시간대별 참여 학생 확인도 하게 되고 또 운영 방안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있는지도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 밖 돌봄 서비스 참여 희망 학생도 같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취합할 때 지역 아동센터 이름이 계속 나왔었죠. 이 밖에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과 같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참여 학생들의 수요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돌봄 사각지대에 혹시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학생들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돌봄은 참 필요한데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잘 파악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거나 교육청 및 지자체 간에 또 학교와 지역 돌봄 기관 간에 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서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돌봄에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여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단위 학교의 초등 돌봄 운영의 필요성,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이 연간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서술을 하게 됩니다. 또 방침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해당 연도 단위 학교의 초등 돌봄 운영의 영역이 어떤지, 그리고 세부 규정에 대한 개요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요약하여서 연간 운영 계획 방침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요. 학교의 여건과 실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규정과 지침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단위 학교의 총괄 계획도 살펴보게 됩니다. 또 영역별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목적, 방침, 운영 일정, 운영 방법 등 전반적인 틀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일하게 되는 운영 조직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운영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직도처럼 그렇게 운영 구성을 두고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또 초등 돌봄교실, 또 방과 후 학교 연경 돌봄교실 운영의 교실 수나 운영 시간, 참여 학생 수도 이때 운영 계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돌봄 인력 활용 계획, 그러니까 전담사, 학부모, 또 대학생 등의 봉사 인력 등은 어떻게 확보할 거고 대체 인력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는 것 등도 운영 계획 안에 반드시 적어 놓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 및 급식 방법과 내용도 중요하겠죠. 먹거리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요즘 강조가 되고 있는 안전관리 계획, 그러니까 귀가 시에 이 과정을 마치고 오후에 귀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학부모 동행 귀가 또는 혼자서 귀가할 경우 어떻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또 안전사고 시 대처 요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돌봄교실 생활수칙, 시설 여건, 관리 방법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평가 및 환류 계획도 들어있어서 이 여태까지 운영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어떻게 피드백이 되어서 앞으로의 계획에 잘 적용될 것인지 하는 내용까지도 운영 계획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 운영입니다. 회계관리 기본 원칙, 모든 회계는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르게 되고요.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그러니까 각 학교급별로 이렇게 회계 규칙에 따라서 회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집행 잔액을 이월하여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절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예산안입니다. 우선 인건비, 전담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운영비, 물품을 구입하고 교재교구 프로그램 이런 것들, 또는 뭐 전기나 수도 같은 수용비 등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운영비 안에 운영되게 됩니다. 또 시설비 같은 경우에 돌봄교실 구축, 또 환경 개선 비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예산 운영 안에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프로그램비, 간식, 급식비처럼 이렇게 수익자 부담으로 편성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수익자 부담금액 같은 경우에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 방과 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환불 규정 등을 참고하여서 자체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예산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예산 편성 및 집행은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 계획 및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이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돌봄교실 운영 종료 후에 정상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이러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회계 처리 규정에 준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돌봄교실 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별 시설 개선 및 추가 구축을 위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서비스 제공받고 또 환경에서 원활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수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상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 이렇게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도 그 연간 운영 계획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 절차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참여교실 학생 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교실 수를 확정하게 되고요. 구축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축에 대한 공고를 통해 이걸 구축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초등 돌봄 교실이 구축이 됩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것을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의 교실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이 끝나면 이제 돌봄 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고려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참여 학생 수를 이제 파악할 때 오후 및 저녁 돌봄 참여 학생 수를 구분하여서 이제 우선 파악을 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 교실별 참여 학생 수를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단일 학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혼합, 복합 학년으로 고려할 것인지 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운영 돌봄 교실 수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학급당 인원수를 먼저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교실 수가 확정이 되게 될 거고요. 일반 교실로 할 것인지 특별실 같은 그런 겸용 교실을 이용할 것인지도 여기서 확정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겸용 교실 설치 시에 여건에 따라서 수용 학생 수를 조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축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외부에서 잘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또 돌봄교실 운영의 안전 대책도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또 특별실 운영의 경우에 학생이 그러니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동선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겸용교실을 설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전용교실 환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잘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구축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고려해서 리모델링 계획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5번째로 구축 공고 및 업체 계약 때는 계획서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정말 적합한 절차 등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기간 중에 학생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또 공모 제안서에 따라서 시공 과정을 감독하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봄교실 학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용교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겸용교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각 교실 특성에 맞게 학생을 배치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은 귀가 시간대별 학생을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방과 후에서 15시까지 귀가인 학생인지 그 이후인지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각 교실을 배치한 예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생의 참여 여부별 몇 개를 참여하느냐 개수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1개냐 2개냐 미참여냐에 따라서 배치 교실을 분리하여서 이렇게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년 구성별로 나눈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저학년일 경우에 전용교실, 고학년일 경우에 겸용교실처럼 이렇게 학년별로 교실을 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봄교실의 전반적인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연간 운영계획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돌봄교실의 운영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봄교실 지도사의 역할 1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s you are